37번째 주제, 슬기로운 직장 생활로 들어가 볼게요. 슌디가 정했잖아요. 네. 왜 정했을까요? 저는 이제 20대 후반으로 오면서 많은 친구들이 취준을 이제 이겨내고 극복하고 취업에 신입으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이제 많고, 특히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20대 후반이면은 거의 이제 적응을 많이 하는 단계잖아요. 근데 여자들끼리 있는 단톡방이든 어떤 단톡방이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상사욕이나 그 회사 욕을 하거나 네. 회사에 있었던 일들을 네. 하소연을 조금 했었을 때 네. 나름의 뭐 스트레스가 풀리거나 아니면 그 회사를 버티는 힘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오늘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주디가 준비한 질문부터 해줘요. 네, 그러면 저희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어떤 게 있고 내가 그걸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푸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직장은 출근할 때부터 스트레스인 거죠. 뭐 그러니까. 어떻게 가기 보면. 전부터 시작이죠. 네. 아니, 그 전날 밤부터. 그 전날 밤부터 하거나 눈을 뜨는 순간부터 아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내 예상은 늘 빗나간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나쁜 일이 있고 오늘 나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좋은 일은 아니어도 그냥 순순하게 넘어가는 무난하게 흘러가는 게 가장 넘어가는 좋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매일 받는데 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온전히 그 스트레스를 내가 한번 다 감당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뭐 풀려고 여행도 가보고 맛있는 걸 먹기도 하고 친구도 만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친구도 바쁘고 나도 바빠서 여행을 갈 시간도 안 났을 때도 스트레스는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온전히 내 몸에 한번 받고 쓰러지거나 힘들어도 집에 가서 어떻게 그걸 잘 견뎌냈구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는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뭐 직장 생활을 뭐 20년, 30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뭐 어른분들은 너 그러다 죽어 임마 그러면서 안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바를 때가 있다. 어때요 그럼 신디는? 저는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는 회사에서부터 집에까지 걸어가고요. 근데 뭐 스트레스를 받는 종류는 워낙에 다양하고 실은 거기에 숨만 쉬고 있는 것부터가 스트레스잖아요. 그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리고 내가 눈치를 봐야 될 사람 아니면 네. 내가 해야 될 업무들이 계속 끊임없이 있으니까. 네, 그냥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강도가 뭐 양양양양 약이었다가 갑자기 강으로 쓰리펀치로 오는 날에는 집까지 걸어간다. 걸어가면서 그럼 어떤 생각을 해요? 저 울어요. 아 울어. 네, 그냥 그 계속 곱씹으면서 내가 울고. 감정이 쌓여있던 거를 그러니까 네. 약간 우면서 좀 풀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 해상을 네. 하는데 좋은 쪽으로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잖아. 네, 그냥 좀 이렇게 씻어내고 싶은데 그거를 뭔가 친구를 만나도 해소가 안 되고, 안 되죠. 뭐 맛있는 거나 뭐 매운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해소가 안 돼가지고 그냥 걸어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네. 여름 전에는 그 여의도 공원을 좀 걸었어요. 그때 좀 업무량이 좀 많았었거든요. 걷다 보니까 좀 괜찮아지는 것도 맞아요. 있더라고. 네. 근데 모기를 좀 많이 만났죠. 그런 거 많았어요. 주디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직장 다니거나 이렇게 스트레스 받았을 때 저는 잠을 잤거든요. 그냥 수면. 네,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는 순간부터는 머리에 복잡한 것들이 다 끊기는 거잖아. 맞아요. 이 정전에 온 것처럼. 근데 저는 참 이중적이었던 게 급여를 받아서 굉장히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급여를 주는 입장이 또 담당자였기 때문에. 네, 급여 정산을 해줘야 되는 인사 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급여가 나가기 전 그 일주일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그러니까 받았던 것 월급날에 예를 들면 같아요. 10일이면 그 10일 전에 일주일은 무조건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나도 월급을 받지만 내가 월급을 챙겨줘야 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뭔가 숫자에 대한 거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압박과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잠을 그럼 몇 벗어나려고 시간까지 잔 거예요? 그런 거 아예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직장 다닐 때는 사실 내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거의 10시 막 이렇게 잤거든요. 일찍 밤 자게 되는 10시에. 거죠. 네. 출근 또 빨리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쵸. 직장 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우리 또 서울이다 보니까 뭐 가까운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출퇴근 시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되거나 빨리 준비해야 네. 또 우리가 지각하지 않고
또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어떨 때는 지하철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 또 이게 서울은 거의 지옥철, 네. 뭐 그렇죠. 버스 죽겠구나. 같은 경우도 사람이 엄청나니까요. 다음 질문 또 해줄까요? 네, 그럼 저희가 이렇게 직장 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건 뭐가 있을까요? 없나요? 제가 이 질문을 네. 보고 나서 뭐 조금 헛웃음을 짓긴 했는데 신입 때라든지 좀 연차가 낮았을 때는 생길 수 있죠.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회사에 들어가고 배워야 되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솔직히 직장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잃는 게 많죠. 잃는 게 너무 많아갖고 하루 종일 말할 수 있는데 얻는 거는 이게 얻는 게 맞을까 아닐까라고 고민하게 되는 거니까 얻는 게 아니다. 우리가 득템을 해야 되는데 득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지금은 없다. 오히려 나가면서 오히려 이런 표현을 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나 자신을 잃어가는 곳이지 않을까. 슬프다. 회사에서 저희 방송 모르시죠? 알아요. 알아요? 네, 왜냐면 제가 그때 말하면 어때요? 듣진 않을 거예요. 근데 알긴 알아요. 듣진 않아요. 왜냐면 네네. 그럼 저는 신디님은요? 저는 눈치를 조금 얻는 것 많이 같아요. 얻죠. 네. 그래서 눈치를 얻으면서 눈치를 보는 법도 조금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눈썰미가 생기는 거죠. 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럴 땐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조용히 해야 된다. 지금 약간 상황이 안 좋다. 이런 거를 눈치껏. 그렇죠. 저는 직장 생활 다니면서 약간 버티는 힘? 인내심. 맞아요. 전부가 답이다. 맞아요. 그리고 가장 크게 얻을 수 있었던 거, 고마운 건 차를 살 수 있게 해줬다는 거. 그러니까 월급이 들어오니까.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게 이제 잡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부가 계속 네. 나가야 되니까. 존버가 답이다. 버티는 힘, 월급 들어올 맞아요. 때.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엄청 큰 대기업에 다니시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근데 돈을 엄청 많이 주는데 너무 힘들어서 연구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엄청 비싼 최고급 세단을 뽑아버렸대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할부가 잡혔으면 여기 일단 버텨야 되니까. 버텨야 되니까. 갑자기 그쵸. 그 이야기가 네. 생각이 나네요. 직장인들이 그러니까 뭐 그 월급이 로그아웃 된다 해도 네. 그 우리가 힘으로 다니는 것 그 같아요. 힘이 있는 거죠, 진짜. 네. 그러면 직장 그리고 프리랜서 선택한다면 어떤 걸 선택할까요? 뭐 하나 둘 셋 하면서 같이 외칠게요, 이건. 네. 하나 둘 셋. 프리랜서. 근데 저는 앞에 붙어요. 돈 잘 버는 프리랜서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는 프리랜서니까는 네. 돈을 잘 번다는 거는. 우리가 직장 생활이라는 게 아직까지 너무 옛날 방식적인 부분들도 많고 그 구조라든지 아니면 업무 스타일 자체가 젊은 사람들이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프리랜서가 맞는 것 같아요. 프리랜서로 가면 그래도 나름의 규격 안에 아니면 원칙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조금은 내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거나 내가 업무를 할 수 있는데 회사에 들어가면 일단 위에서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되고 그게 내가 생각하기엔 아닌데 그거를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경력은 쌓이는데 돈은 많이 벌 수 있지만 내 스스로의 업무 능력이 늘어나는 건 잘 모르겠다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이제 친구들이 좀 얘기 많이 하는 게 소모품이 된 거죠.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저는 프리랜서로 했었을 때는 나름의 힘들긴 하지만 계속 뭔가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찾아내지 않으면 다음 달에 진짜 밥을 굶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맞죠. 그런 게 아닐까요? 두 분은 왜 그래? 저는 비슷해요. 근데 이제 저는 직업의 특성상 프리랜서가 조금 더 강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방송이라는 거를 보통 하고 싶어서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막상 직장에 뭐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해서 들어갔을 때 그 방송이라는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편성부터 정말 이런 사무적인 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바로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될 위에서 수밖에 없는 던지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던지면 받아야 되는 거고. 까라말까. 네, 진짜 그렇게 되는 거고. 뭐 내가 그런 경우들 때문에 조금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맞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프리랜서로 하다 보면 어려움이 또 있어요. 그런 뭐 이렇게 급여 같은 거를 내가 이제 다
책정을 해야 되니까 만나서 그런 것도 내가 좀 얼마를 받을지 내 기준을 말해야 음, 되고 또 해야 맞지 되고, 않았었을 때는 대처도 이제 또 하나하나 배워가는 입장이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돈을 많이 받으면 사실 너무 좋거든요. 시간이 자유롭고 점심에 카페 갈 수 있고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때 일을 할 수 있을 때 딱 하는 게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고 이상한 사람이 나한테 일을 주면 아 그거 안 할게요 할 수 있고 선택도 할 수 있는 건데 네. 직장을 다니게 되면 그 부분들이 없잖아요. 줄어들거나 없는 거죠. 거의. 근데 직장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안정감이 주는 힘이 엄청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직장이라는 일단 든든한 백이 있어서 내가 보험학 뭘- 같은 경우긴 해요. 맞아요. 혹시 내가 진짜 뭐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걸 했었을 때 그리고 회사를 다니게 되면 조금 더 큰 일을 할 수 있긴 하죠. 네. 그 회사를 믿고 던져주는 업무들이나 일들이나 프로젝트들이 맞아요.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친척이나 이제 어른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직장을 다니면 뭐 어디 다니고 있어요, 뭘 해요, 그냥 이렇게 그냥 한마디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 대기업에 다닌다거나 모 기업에 다닌다 얘기하면 되는 아니면 뭐 거니까. 그냥 그쵸, 뭐 아니면 직장에서 뭐 인사팀에서 일을 해요, 뭘 해요, 이렇게 말하면 깔끔한데 프리랜서 같은 너 경우에는 무슨 일 하니? 그러면 이제 뭔가 대답이나 이런 것들이 구구절절. 예, 설명하기 네. 힘든 일들이고 프리랜서라고 했었을 때도 워낙 다양하게 보니까 그쵸. 그걸 다 설명하기 쉽지 않다. 친구들한테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그쵸. 있고. 그래서 저는 일단 직장 생활을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좀 프리랜서 일을 해보면서 좀 장단점을 익혀보고 그러는 시기여서 일단 프리랜서를 좀 많이 겪어보고 싶어요, 지금은.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알아? 뭐야? 직장 생활 하다가 프리랜서 하다가 다시 직장 생활 하고 있어.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가 하고 있으니까 아. 그 아이러니한 걸 느꼈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죠. 프리랜서를 원하는데 음. 프리랜서로 하는 게 워낙 또 쉽지 않다는 걸 느끼니까. 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프리랜서로 잘 되는 경우는 프리랜서를 계속하지만 또 안 되는 그쵸. 경우에는 다시 직장을 안정감을 찾거나 찾죠. 다시 내가 경력을 쌓을 곳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직장 다닐 때 진짜 부러웠던 거는 프리랜서가 부러웠던 거는 막 날 좋은 날 평일에 뭐 그냥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뭐 한강 그냥 갈 수 있고 비랑 눈 많이 오는 안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근데 저는 또 요즘 드는 생각이 프리랜서도 똑같지 않아요? 약간 돈을 벌고 약간 조금 내 생계를 이어가려면 그 날이 비가 오든 뭐가 하든 가야 될 때가 촬영이 있긴 잡혀 하죠. 있으면 가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약간 내가 더 몸값이 올라가려면 직장의 타이틀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니까 직장 생활을 다시 또 꿈꾸고 있는 제가 모순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이 많죠. 많을 거예요. 네. 아마 그게 모순이고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프리랜서보다는 직장인들이 더 많은 사회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느끼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자소서 쓸 때 참 많이 느꼈던 거거든요. 나도 참 자소서를 받아보고 싶다. 쓰지만 말고 나도 조금 다른 사람의 자소서나 받아봤어요. 그죠, 사장님. 네네. 문희 사장님. 전 사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 사장이 된다면 나는 어떤 직장을 만들고 싶은지. 이게 조금 제가 오늘 준비했던 그 내가 가장 가고 싶은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같은 결을 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답을 해보자면 저는 그 상하 관계가 좀 수평적인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회사에 갔었는데 서로 존댓말을 쓰고 그러니까 대표가 부하 직원한테도 존댓말을 쓰고 당연히 이제 부하도 상사한테 존댓말을 쓰고 서로 이제 어떤 직급인지 이제 그런 게 요즘은 잘 뭐 많이 사라졌죠. 네, 가리려고도 하잖아요. 또 대리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프로 이런 아니면 식으로 님. 님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회사를 봤을 때 분위기가 좀 좋다. 그리고 되게 창의적인 생각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회사를 가고 싶고 이런 회사를 만들고 싶고 더불어서 간식 많은 요새는 이제 스낵바 이런 거 네, 다 간식 많은 그렇게 게스트 분들 왔었을 때 회사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그 간식을 어느 시간대 채워주더라고. 그러면 네. 직원들이 가지고 가고 또 네. 채워져 있고. 그게 버티는 힘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사장이 되면 이제 그 간식바를 네, 만들어줘야겠네요. 만들어 드릴 겁니다. 문희님은요? 저는 사장 되면 경험이 있으시니까 일단 저는 짧게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뭔가 사장이라든지 대표가 되거나 어떤 무언가가 직책이 높아지면
솔직히 말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고 누군가를 한 명을 책임져야 돼요. 근데 이게 대기업이라든지 어느 정도 중견기업이라든지 사람이 많은 곳이라면 또 다른 걸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중소도 아닌 진짜 이런 뭐 소상공인 느낌인 거였잖아요. 그랬을 때는 좀 힘들었는데 제가 가장 가지는 가치가 이제 동생들한테도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일단 그 사람이 나한테 눈치를 안 봤으면 좋겠다. 편하게 그러니까 다가올 수 있는. 직원이 좀 나이가 차이 났었거든요. 그때도. 그래도 뭔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도 그 사람을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편하게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익숙해져 있잖아요. 이런 상하관계라든지 사장님인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근데 회사에 들어가면 그런 걸 느끼잖아요. 음. 어떤 사람이 편하게 해줘도 그게 쉽지 않은 건데 저는 회사를 다시 만들거나 제가 뭐 이제 노후에는 뭐 이렇게 회사는 아니어도 작은 이렇게 영화 감독. 뭐 네. 이렇게 스태프들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도 오히려 제 스스로가 그 사람들한테 눈치를 덜 보는 것들을 보고 저도 이제 표정이라든지 말로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나한테 진짜 영혼 없는 말을 하는지. 근데 그런 게 없이 나한테는 솔직한 얘기를 해도 내가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 어때요 그럼? 저는 진짜 리더가 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리더가 되려면 많은 거를 알고 있어야 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좀 이직률이 굉장히 적은 회사. 이중률이 중요하죠. 자꾸 나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저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회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꾸 바뀐다는 거는 분명히 그 회사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추구하는 거는 이직률이 적어야지만 그 회사가 튼튼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그게 조직력도 생길 수도 있고 그 회사의 업무적인 것도 계속 공유가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면 뭐 3개월 하고 나가면 다시 또 알려줘야 되고 맞아요. 힘들죠. 신입 계속 뽑지도 못해요. 네. 한 명을 잘 뽑아서 그 회사의 좋은 복지와 업무의 월급과, 할당량이나 월급과 뭐 이런 네. 것들을 주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또 회사 입장이니까요. 네. 그럼 제 질문으로 이제 가본다면 어떤 것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작년에 이게 또 한창 이슈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률도 생기고 네. 이런 게 생기면서 이게 네. 회사에서도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 이제 직장인들이나 회사를 다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게 됐었잖아요. 네, 됐죠. 근데 아직도 이것도 괴롭힘이 맞나라는 그래서 고민을,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온대요. 오히려. 네, 많이 하시는 아마 것 노동부나 같아가지고. 이런데 이거 괴롭힘 맞아요. 신고해도 맞아요. 돼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희님은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거는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뭔가 편하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듣거나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막 진짜 힘들다. 그러면 그건 직장 내 괴롭힘인데 지금 우리가 뭐 모든 사람이 다 좋은 말들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네. 회사라는 곳이 살아남아야 되고 업무를 했었을 때 서로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상사들은 막말을 하는 거죠. 상대를 생각하지 않는데 뭐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막말하는 사람 많겠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직위가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다 괴롭힘이거나 우리가 요즘에는 뭐 진짜 막 TV에 나오는 것들을 때려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당연히 더 줄어들었겠죠. 근데 잘 보면 막말인 거잖아요. 맞아. 언어 직장 폭행. 내 괴롭힘에 가장 힘든 게 언어 폭력이거든요. 네. 불러놓고 뭐 시키거나 아니면 전화해서 뭐 하거나. 그래서 요게 아마 제 생각에는 가장 많지 않을까 지금.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괴롭힘은 언어 폭행이 가장 심한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집에 가서도 그 말이 계속 맴돌잖아요. 그게 아마 이제 회사를 정말 출근하기 싫게 만들고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도 너무 맞고 또 하나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 퇴근을 하고 나서 연락을 하는 거 그것도 약간 괴롭힘의 하나인 것 업무의 같아요. 시간에서 계속 연락을 하는 거. 네, 하는 거. 그래서 뭐 7시, 8시, 9시 이럴 때도 계속 뭐 카톡이 온다거나 전화가 온다는 거가 이거는 너무나도 스트레스인데 실은 급한 업무면은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참 괴롭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급한 업무가 생기면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업무의 시간이라면. 맞아요. 업무 시간이라면 뭐 요청을 하는 건데 업무의 시간이면 뭐 미안한데 아니면 이거 좀 해줄 수 있어요?
아니면 이거 괜찮을 거야. 근데 안 된다 그러면 진짜 내가 다른 어쩔 수 일하고 없는 있으면서 거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대체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당직을 쓰거나 그 담당자들이 또 따로 다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걸 뭐 업무 외 시간에 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도 괴롭힘이고.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선배나 후배 유형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일은 내가 다 했는데 자기의 공으로 돌리는 사람 너무 싫어요. 꼭 있어요. 네. 회사에 그런 사람들이 네. 있죠. 우리가 미생보면 나오잖아. 그리고 음. 이제 후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일할 때 같이 일할 때 착한데 일 못하는 사람. 아, 너무 슬퍼요. 착해 하긴 한데 일을 못해서 내가 자꾸 챙겨주거나 내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계속 지시를 하지는 해야 되니까. 못하고. 네. 그쵸. 그래서 제 그게 마음에 상처받을까봐 말도 못하겠고. 네. 맞아요. 어때요, 문희님은요? 저는 선배는 자꾸 농땡이 피는 사람들 있잖아요. 비슷하네요, 사실 겨울은. 네네. 그러니까 자꾸 일은 안 하는데 어디 뭐 마시를 가거나 뭐 카페에 가거나 만약에 외근을 나갔는데 뭐 분명히 돌아와야 될 시간인데 안 돌아오고 있거나 이거는 솔직히 어느 정도 업무를 하면 알게 되거든요. 저 눈에 보이죠. 쉬는 때는 모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업무를 하거나 같이 했었을 때는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진짜 뭔가 얘기를 해주고 내가 외근 갔다가 뭐 잠깐 진짜 급한 일이 있어서 요거 때문에 갔다 올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괜찮은데 말도 안 하고 없어졌는데 찾아야 될 때가 있잖아. 대표님이나 위에 사람이 걔 어디 갔어 그러는데 전화했는데 전화는 안 받지. 외근을 갔다 그러는데 외근은 업무처에서는 이미 나갔다 그러면 속 터집니다. 그런 상사들은 만나면 안 되고 그런 상사들이 오히려 자기가 자기의 책임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고 후배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인데 저도 이제 회사를 여러 곳 다녀봤잖아요. 일단 술을 많이 먹는 후배는 한 번은 저 사람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뭐 신입 때는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젊을 때 먹을 수 있는데 회사라는 곳은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고 업무 환경에 맞춰 가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술을 계속 뭐 6, 7개월을 지냈고 1년 차가 지났는데도 먹고 다니고 자기가 뭐 주말에 먹고 와서 평일에 맨날 힘들다 그러거나 맨날 뭐 해장해야 되거나 이렇게 속 안 좋으면 솔직히 일 시킬 때도 불편할 때 있거든요. 내가 안 마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마셨을 때도 저도 그러니까 제 스스로 이럴 땐 안 마셔야겠다는 걸 판단하는 건데 그런 판단이 없는 후배라면 선배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말을 못 하는 건데 후배라면 너 그렇게 지내면 안 된다. 술을 마실 때는 뭐 언제 마시거나 이런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을 해주는데 말을 안 듣는다면 그런 후배는 싫어할 수밖에 없고 업무를 줄 때도 이제 강도 있게끔 못 마시게끔 아침 업무. 그러니까 출근하자마자 뭐 이거 다 해놔 이런 네. 식으로 뭐 그러니까 그렇죠. 할 수밖에 없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후배는 없었는데 선배들은 많이 있긴 했었어요. 다행이네요. 저는 일단 선배든 후배든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놓는 사람은 싫고 근데 이건 약간 선배한테 더 해당하는 말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선배랑 후배 둘 다 싫은 건 간신배 같은 사람. 야 여기 붙었다 저기 네. 붙었다. 근데 선배가 간신배여도 참 문제인 게 후배끼리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네, 이간질시키고 후배에서도 간신배가 있으면 상사가 이제 저를 싫어하겠죠. 그 사람이 라인을 타버리니까 네. 계속 이제 쉰지에 대해서 이간질을 하거나 나쁜 얘기를 네. 많이 해버리니까 내가 힘든 경우가 생기고 내가 진짜 뭐 쉽게 말하면 통수 맞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사실 우리가 조금 회사에서 힘든 일을 가장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직장 동료기 때문에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약간 간신배처럼 막 여기서는 막 누구 욕하다가 저기서는 막 누구 욕하고 하면은 좀 그게 있어요. 근데 싫을 것 같아요. 말 바꾸기 하는 사람들. 그렇죠. 또 그런 식으로. 그럴 때는 진짜 레이저를 강하게 쏴줘야 돼. 그리고 주디님이 가야겠네요. 저를 불러주세요. 그러면 같이 밥도 먹으면 안 돼. 맞아. 그런 근데 사람 말을 바꾸는 사람 직장에는 없어.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많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을까요? 지금 울라고 하잖아요. 제가 상처를 받아서. 있으세요, 문희님은? 상처는 뭐 매일 받으니까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말이. 아니 그런데 이런 부분 같아요. 이게 저도 업무를 하다 보면 그 외주사라든지 뭐 협력거치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기준에 맞춰야 될지 모르니까 저는 회사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계속 나도 모르게끔 그 외주사나 그쪽 업체에다가 뭔가를 요청해야 되거나 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딜레이가 돼. 근데 그 사람도 계속 나한테 변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이용해 먹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했었을 때 막상 끝나고 나면 내가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음적으로는 또 집에 가서는 착한 마음이 드는 거죠. 아 그래 내가 한 번 더 베풀었구나. 내가 저 사람 회사 생활하는데 퇴사 안 시켜준 게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혼자서는 마음의 상처를 받는데 그걸 뭐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저는 술을 안 마시니까. 이래서 진짜 그 중간 역할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위에서 힘들죠. 치우고 아래에서 치우고. 맞아요. 그러니까 회사 쪽에도 맞춰야 되고 외주 쪽에도 다 음. 맞춰야 되는데 거기도 나름 있고 이 회사 안에서도 나름 사정이 다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다르니까 또. 네. 근데 상사한테는 또 혼났던 거잖아요. 혼도 그쵸? 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냐 했을 때 굶뜨냐. 저는 그걸 계속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뭐 가불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회사들마다. 그랬었을 때 그걸 이용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냥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상처 괜찮아요 이제. 어떻게 연고라도. 주디님은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몸이 힘들어졌을 때 음. 그때가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프면 진짜 한없이 아파버리잖아 이게. 너무 슬퍼요. 그럴 때 막 다 서럽고. 맞아요. 근데 이게 회사라는 곳은 내가 아프다고 해서 그 결과가 안 좋았을 때 그 변명이나 핑계를 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제 그거에 되는 거죠. 이제 위에 상사가 뭐 또 그냥 센 말을 해버리잖아. 그쵸? 그냥 그것마저 저의 다 능력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되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한 현실들. 뭐 뭔가 건강, 업무 능력, 인간관계 이 회사에서 만들어가야 될 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맞아요. 그럼 현대는 뭐 이렇게 지금 보니까 하나 이렇게 밥상 깐 거 같은데 뭐 얘기할 게 있나요? 지금 밥상을 제가 깔았으니까. 저는 계약직으로 일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많을 거예요. 이런 저같이 계약직으로 혹은 프리랜서지만 그러니까 매일 출근하는 프리랜서? 파견직, 계약직, 뭐 네. 무기계약직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쵸. 정규직 외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 구조 안에서 우리 굉장히 사회에서 기업 안에서 더 많거든요.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겪었던 사람 중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냥 틈만 나면 저한테 너 그냥 내가 연장시켜 줄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내가 여기 있고 싶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이 회사를 거부할 수도 있는데 마치 그 권한이 자기한테 있는 나한테는 것처럼. 나한테는 없고 자기한테만 있다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시거나 제가 뻔히 있는데 막 정규직들끼리만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좀 약간 속상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너의 그 목숨줄 같은 걸 내가 쥐락펴락 한다는 느낌처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진짜. 그래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럴 때는 진짜 박차고 나오고 싶은데 또 참아야죠.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네. 항상 뭐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마음속에는 사직서를 품고 산다는데 언제 꺼낼 그러니까요. 수 있죠? 네, 진짜. 항상 못 꺼내는 거죠. 근데 또 그리고 사람 심리가 막 그렇게 할 때는 진짜 내가 내일 때려친다 이래 놓고 막상 또 조금 잘해주면은 괜찮은가? 또 막 이래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조련법이에요. 정말 가스라이팅 당한 건가요? 뭐 표현하자면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럼 뭐 제가 또 질문을 할게요. 이거는 조금 뭐 사람들마다 다른 질문일 것 같은데 제 주관적인 질문 같아요. 직장 동료랑 친하게 지낸다 아니다. 하나 둘 셋. 지낸다. 지낸다. 이게 완전 저희의 성격을 딱 네. 드러내주는 것 보여주는 같아요. 거는 네. 그러면 지낸다는 이유 좀 제가 들어보고 이제 아니다는 이유를 딱 열심히 반론하면 되겠네요. 근데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회사 친구들, 선배, 후배 뭐 이렇게 회사 사람들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끼리 얘기했을 때의 편함, 유대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소속되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잘 연결이 되잖아요. 또. 그렇죠. 뭐 파트장님이나 뭐 위 상사분들도 이미 다 성격과 이름과 맞아요. 다 알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틱 하면은 탁 이렇게 네, 오니까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맞아요. 그리고 원동력이에요. 음. 정말 그렇게 뭐 밥 먹으면서 회사에서 힘들었던 거 하나 이야기하고 그날 풀 수 있고요. 그날 조금 소소한 행복을 챙겨갈 수 있고 또 저는 되게 그 이제 비슷한 여자들끼리 또래들끼리 굉장히 친했어가지고 생일 파티도 해줬어요. 막 케이크 막 들면서 이렇게 가서 휴게실에서 해주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너무 좋았고
아직도 잘 지내고 있고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이게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생길 네. 수 있죠. 왜냐하면 또 새로운 직장에 음. 가서도 지내고 싶은 사람이 생기는 거고. 네. 저는 지내본 적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는데 막상 경험해보니까 별로 아닌 게 가장 좋더라. 그러니까 혼자 지내거나 친하게 지내지 않아도 내가 업무적으로 어느 정도 해버리면 모두가 내가 친하게 지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아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업무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업무는 무조건 조금 더 친해져야 되거나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하는 업무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결정권이 더 많고 저도 그냥 외주 제작사 가서 거기에 있는 뭐 대표님이랑 PD님이랑 바로 얘기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김으로써 나는 직장 동료들이랑은 딱 적정선에만 뭐 경조사 같은 거 당연히 챙겨주죠. 근데 뭐 내가 친하게 안 지낸다고 진짜 뭐 이렇게 투명 인간처럼 하는 게 아니라 뭐 얘기 들어줄 거 있으면 들어주지만 친하게 지낸다는 거는 저는 친하다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친하다는 말은 그래서 두 분한테 가끔 물어보잖아요. 우리 친해진 거 맞아? 근데 두 분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 물으면 친한 거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더 친해져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처럼 안 지내도 괜찮다는 거를 어느 순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제가 업무가 바뀌거나 또 사람이 바뀌는 거는 그쵸.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럼 다음 질문 갈게요. 우리가 평생 직장 뭐 예전에 방송이라든지 뭐 이렇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평생 직장이 있을까? 없어요. 뭐랄까 말하는데 목소리가 들리는 건지 네. 아니면 감정이 다 들어가 있는 없다고 하네요. 주제는 어때요? 저는 불가한데 이제 아버지 세대들을 보면 그런 세대들. 네. 대단하세요. 정말. 정말 멋있어요. 음. 진짜 근데 일단 어떻게 이거를? 그러니까 전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평생 직장이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보면 진짜 그 회사에 온 힘을 다했다. 그래서 뭐 진짜 퇴직금을 받아가시는 분 아니면 우리가 예전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30년 일하다 보면 막 못 떠나시잖아요. 우시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아요. 분명히 퇴직을 하셨는데도 똑같이 양복이라든지 옷을 입고 그 회사 근처로 가시잖아요. 근데 저도 문득 상상해봤는데 저희 아버지도 이제 한 직장에서 거의 30년 넘게 계시는데 분명히 어느 순간은 퇴직이 다 오시는 거니까.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분명히 않았을 거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모습들을 네. 딱 떠올렸을 때 뭔가 굉장히 뭉클해졌어요. 맞아요. 그러지 그러면 않을까. 주디가 이렇게 출근할 때라든지 퇴직하고 나가서도 이렇게 같이 나가 드리면 되겠네 한번. 아니 그러니까 아버님도 분명히 네. 이렇게 퇴직하시니까 집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한 번은 또 뭐 그쵸, 갈 때 그쵸. 주디가 좀 상냥하게 해주면 안 돼요? 아니 할게요. 아니, 뭉클했다 하길래 마음이 뭉클했다 하길래 그쵸. 우리가 그 광고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 광고 제가 기억이 나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하셨던 아버지인데 그분이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원래 퇴직하고 집에 나서. 있거나 막 이러면 막 원래 어머님들은 이제 밖에 있던 사람이 맨날 있으니까 잔소리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분이 이제 광고에서 이렇게 딱 구두라든지 뭔가 딱 오랜만에 딱 입고 딱 나가는데 그때 아이고. 아들이었는지 딸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상냥하게 가서 너무 슬프다. 같이 이렇게 골목길을 나가는데 저도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퇴직을 하셨거든요. 그랬었을 때 나는 저걸 못 해드렸는데 이 광고는 진짜 잘 만들었다. 너무 잘 만들었다. 그게 역시.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광고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평생 직장은 있는데 우리 세대는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열심히 계속 이직을 하면서 더 좋은 직장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연봉을 제시하지 않을까. 그쵸. 그러면 그럼 우리 1시간 동안 직장 생활 얘기했잖아요. 뭐 슬기로웠나요? 아니요. 어땠나요? 근데 짠내가 나죠. 맞아. 약간 그런 약간 느낌인데. 푼 거죠. 네. 네. 정말 웃긴 건 제가 이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이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아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진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만큼 사람들이 계속 이 분야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 이 네. 주제에 대해서. 그냥 오늘 저희가 했던 이야기를 조금 듣고 그냥 조금이라도 웃거나 공감하거나 하면 그걸로도 충분한 위로나 혹은 뭐 그게 되지 않을까. 공감은 진짜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요. 제가 다녔던 이제 직장 생활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떠올리는 그런 시간도 됐고
그래서 저는 오늘 뭔가 다시 내가 출근했다가 퇴근했다가 네.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잠시나마 진짜. 그러니까 예전으로 돌아갔네요. 우리가 네. 다음 주 주제랑 또 연결될 수 있겠네요. 10년 전에 나, 10년 후에 아, 나. 그렇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그 방송에서 본 것 같은데요.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느 순간 그 말을 하면 위로가 된대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말을 하는 순간부터 내가 친구한테 하소연하거나 직장 상사 욕을 하거나 엄마한테 나 진짜 힘들어. 나 돈 벌기 진짜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순간 우리가 위로가 되니까 지금 혹시 직장을 다니면서 힘든 분들은 말을 하세요. 힘들다고. 참고 지내는 것보다 내가 말을 하는 순간 위로를 하고 1년이라도 더 다니면서 돈을 버셔야 됩니다. 정보가 답입니다. 네. 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저희한테 네.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씹어드리니까 너무 좋죠. 너무 씹지 마세요. 그럼 클로징 코너도 준비했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내가 가장 변한 거.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혹시 변했다면 두 분은 있을까? 저는 조금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 왜냐하면 이제 정말 대학 생활이 끝나니까 아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회사도 취업해야 해야 되고 되고. 취업하면 또 거기 안에서 적응해야 되고 그쵸. 온전히 이제 내 삶을 책임져야 되는 순간에 딱 맞닥뜨리니까 그때 확 왔던 것 같아요. 나의 소속이라는 게 바뀌는데 그 안에서는 나의 무게가 더 무거워진 거네. 그쵸. 이제는 직업란이나 이런 거에 쓸 때도 더 이상 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는 순간 분명히 내가 뭘 적으려면 그걸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현실? 그러니까 진짜 길 돌아다니면서 음. 학생이랑 부르는 거랑 그 직장인이랑 부르는 거 다 저기요 그러는 거랑 그 학생 이렇게 부르는 네. 거 달라요. 그쵸. 네. 학생일 때는 뭐 이렇게 백팩이라든지 이렇게 약간 캐주얼하게 음. 입는데 직장을 다니면 다 다르잖아. 맞아요. 근데 그 학생이라고 쓸 수 있는 그 기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좀 느꼈으니까. 또. 네. 그럼 신대는요? 저는 세상에 찌들었다. 약간 지난주부터 약간 뭐 이렇게 뭔가 묻었다, 찌들었다. 찌들었고 뭔가 묻었는데 색깔이 변했네요. 네, 그러니까 엄청 순수했던 것 같은데 그런 순수함이 조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조금 더 무뎌진 것도 있어요. 실은 이제 받아들인 거죠 어느 정도. 그쵸. 막 옛날에는 맞아요. 아예 세상을 모르니까 꿈이 원대하고 그 원대한 꿈이 어디가 끝인지를 모르고 어디가 시작인지를 모르니까 조금 더 순수하지만 더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막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도 많으니까 또.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근데 현실의 벽에 딱 부딪혀버린 거네. 부딪혔어요. 그래서 약간 찌들으면서 약간 이런 거 정도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걸 자기 합리화를 더 많이 맞아. 하게 되는 것 그리고 같아요. 그때는 뭘 몰랐기 때문에 음. 세상이 되게 따뜻했거든요. 맞아요. 안 근데 따뜻해요. 점점 세상은 네. 차갑고 냉정하구나. 빡빡하구나. 음. 그러니까 실존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가장 변한 거는 재밌는 거 뭔지 알아? 웃음을 찾았어요. 오히려. 뭐랄까 학생 때는 오히려 저는 두 분이랑 다르게 더 힘들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의 생계를 해야 되거나 내가 또 알바를 해야 되거나 또 학업이라는 걸 또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있을 것 그쵸.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졸업을 하면서 취업을 하게 되면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 한 달을 내가 월급을 받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대학 생활은 공부도 해야 되고 생활비도 하다 보면 몰라요. 어느 순간 내가 아플지. 근데 이곳은 다른 거잖아요.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럼 웃음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밥을 많이 샀어요. 사람들한테 밥을 사야 사람이 좀 미소가 생겨요. 그러니까 맨날 뭐 얻어먹거나 아니면 맞아. 이렇게 사는 것보다 진짜 취업 한턱이라고 했었을 때 많이 쌌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안 써죠. 근데 그때 많이 써놨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보면 너 뭐 인물 좋아졌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후광이 생기잖아요. 네. 학생 때 후광이 아무리 잘 나도 뭐 1등 그쵸. 하거나 A 풀 학점 다 맞는 후광이랑 다른 거거든요. 그거는. 그런 부분이어서 좀 웃기게 말해본 거예요. 근데 두 분의 표정은 또 아까 아니었나요?
또 무슨 얘기 하려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 할 것 같은데 네. 나도 스토리텔링을 항상 가지고 있답니다. 그럼 또 인스타랑 이메일도 알려드릴게요. 424POD와 424POD@gmail.com으로 소통합시다. 인스타에서도 저희 DJ 일상을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방문 부탁드릴게요. 오늘 에피소드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세요. 팟빵 어플로 DJ에게 힘이 되는 댓글과 오늘 에피소드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이야기는 게스트 분들이랑 하는 얘기인데 38번째 이야기. 당 충전이 필요할 때. 두 분한테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저 그리고 단 걸 또 좋아해가지고 탐나는 주제네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